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롱런하는 최고의 마케팅은 유리 마케팅이야 라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재미없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은퇴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과거와 단절이 아니고요. 여유 시간을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정말 무료한 노후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사회와 함께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겠고요. 또 첨단 기술, 또 웰다잉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은퇴 전후의 일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든가 고객들 대부분 은퇴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가도 있고 정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의적으로 짜여지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퇴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나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과정입니다. 사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게 소비테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나 돈을 잘 쓰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고, 따라서 하루에 24시간을 전부 다 노후, 은퇴 생활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휴가도 없고 정년도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연습을 안 하고 은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컨설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자,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위한 라이프 플래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 계획을 세워야겠죠. 근데 계획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본인과 배우자 일반적으로, 그리고 부모 또는 자녀를 함께 2세대가 보통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재무적으로 세대를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즉 현재 생활비가 만약에 100이다 했을 때 노후 생활비도 100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은 두 부부만의 생활비는 100보다 이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고정생활비, 이 부분은 쉽게 우리가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좀 낮춰놓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주하는 물리적인 그런 동네 위주의 사회적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대인관계가 직장 내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중도의 희망퇴직도 포함해서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시간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부간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연령 변화가 있겠죠. 60대, 70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건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재테크를 초월한 어떤 소비테크를 어떤 어렵게 만드는 노후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치료비, 요양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취미와 여가 생활의 고도화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사실 대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신입사원 들어가서 보통 3, 40년 근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는 달라지더라도. 그리고 정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또 있다는 거죠. 그 40년은 현역일 때처럼 정말 액티브하거나 이렇게 다채롭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단순한 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도화시켜서 그것을 부업화시키고 해서 나중에 돈을 받지 않으면 그게 곧 재능 기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현역일 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노후 준비 금융 상품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판매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비고랑까지 동원해서 말씀드려보면요. 노후 생활비부터 장례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후 자금 구분이. 금융상품은 퇴직연금부터 상조 서비스까지 있겠죠. 보면 판매 전략을 보시면은요. 마케팅이라는 틀에서 보면 통계를 인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본인이 판매자가 우리 FC가 본인이 주장만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잘 듣지 않습니다. 좀 설득 있게 하려면은 통계를 인용해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통계청 사이트를 노트북에 즐겨찾기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기대 수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원해서 좀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불치병은 없다라는 근거는 바로 미리 준비한다는 것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뭡니까? 실손 의료비, 건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하시게 되면 어떤 생활비를 쪼개지 않더라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가비와 이벤트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웰빙의 영역입니다. 그러려면은 웰빙 라이프의 사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가령 요즘은 명품을 사는 것보다 체험, 여행을 더 많이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례를 좀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체험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경험자산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비자, 고객 이런 분들이 사실 돈만 벌고 일만 하다 보면 이런 쪽에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퇴직하게 되면은 뭐 남는 게 없다. 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은행 쪽의 상품이 좀 많이 동원될 수 있겠죠. 자, 긴급 예비비 이 부분은 보통 뭐 6개월치 생활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급전 상황에 대해서 CMA라든가 마통 같은 경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속세는 당연히 종신보험이죠. 여러분 재산을 남기는 분이 상속인들이 부담을 하겠죠. 그럴 때는 현금이 없는 경우 많죠. 사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에 보면 80%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정말 애써서 물려주신 그 자산을 물납 형태로 아니면 뭐 공매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지원비는 학업, 취업이죠. 결혼도 뭐 요즘은 뭐 증여세도 많이 완화됐죠. 좀 충분히 더 줄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아무래도 좀 은행권 상품과 그리고 저축성 보험 이런 쪽으로 한도껏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